아내가 이게 무심결에 이렇게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깨똑창이 하나 탁 뜬 걸 봤어요. 자기야, 바빠? 이런 내용이었죠. 블랙박스 뭐 이런 거 다 확인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력자를 한 명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띵동 울립니다. 그리고 집에 찾아온 건 그 실장 동생이었어요. 원장님이랑 바람 피운 사람 그거 나야.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증거 수집 하나도 못했잖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왔다고 했잖아. 사실 왜 못 찾은 줄 알아? 그 이유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불륜 잡는 새치어 양날의 변호사입니다. 많은 썰피플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제가 2번의 방어전에 성공하고 드디어 마지막 결정전에 나왔습니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륜 이야기가 참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환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연대하실 만한 또 불륜 이야기 풀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선택하실 때 제 번호를 누르는 그런 행동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파민 나오는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한방 내기셨어요. 저는 매주 그 불륜으로 고민이나 걱정이 있는 분들에게 공개 사연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불륜 남녀들이 어떻게 교묘하게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 여러분께 낱낱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바로 배우자를 안심시키는 일입니다. 난 진짜 불륜 저지르는 것들은 진짜 이해가 안 가. 그런 것들은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야. 나는 불륜이랑 거리가 머니까 걱정 마 여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하게 욕하더라고. TV에 나오고. 불륜하면 오히려 더 잘해준다 그러잖아요. 맞아. 갑자기. 그리고 배우자를 안심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바로 인증샷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에서 누구랑 무엇을 하는지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는데 의심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증샷을 조심해야 됩니다. 배우자가 나 오늘 저녁에 또 야근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무실 사진을 딱 찍어서 보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이 어제 저녁에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보내놓고 모텔에서 불륜녀랑 그렇고 그런 짓을 한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그럼 어떡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때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사진의 상세 정보입니다. 휴대폰으로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그러면 상세 정보 보기를 누르면 찍은 시간, 장소가 뜹니다. 아하. 그렇지. 그거 아이 나오는 거. 그렇지. 맞아. 깨똑으로 사진을 전송해도요 다운받아서 내 갤러리에서 상세 정보를 보잖아요. 그러면 시간, 장소가 똑같이 뜨거든요. 오, 상세 꿀팁. 술렁이는 분들 많은데.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상세 정보 안 나오게 설정할 수 있는데? 아, 그래?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힘들게. 나오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딱 눌렀는데 위치 정보, 시간 정보 아무것도 안 뜨는 사진이 있어요. 아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진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내가 쓴 카드네요 혹은 누군가랑 대화한 걸 캡처해서 보냈다 하면 그걸 복사해서 포토샵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작한 것은 사진에서요 밝기 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는 찍히지 않았는데 사물 여보 나 이거 먹었어 하면서 딱 찍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이걸요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내가 어디에서 가져온 사진을 쓴 거라면 똑같은 사진이 파파박 하고 뜨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딘가에 출장을 갔다 하면서 그 장소 사진을 찍어서 딱 보내요. 좀 약간 쎄한 느낌이 든다면 로드뷰로 현재 이 모습이 사진 속 모습이랑 동일한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방법으로 배우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된 분이 있고 나아가서 불륜까지 잡아낸 분이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인증샷으로 장난질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충격적이게도 친구하고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상부상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로스로 동범을. 팀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품앗이 향악 둘에. 부맛이라니. 좋은 영어 쓰죠.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여보, 철수가 와이프랑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뭐 이혼을 하네 마네 말이 많은데 내가 주말에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낚시하면서 좀 풀어주려고. 아이, 부부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내가 가야지 어쩌겠어. 아, 갔다 올게. 알겠어, 어쩌겠어, 갔다 와. 하고 낚시를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열도 나고. 그래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그런데 전화도 안 받아, 깨뚝도 안 봐. 미칠 노릇이죠. 아, 어떡하지 하다가 전에 남편이 내 핸드폰으로 철수한테 전화 건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시동가 가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은 게 어떤 여자인 거예요. 아, 저기 철수 전화 아니에요? 아, 철수 와이프는 이 시간에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철수가요, 내 남편이랑 낚시를 간 적도 없거니와 지금 집에서 아내랑 쿨쿨 잠자고 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철수는요, 남편이 불륜녀와 여행을 가는데 입을 맞춰주는 거짓말을 한 거죠. 아니, 쓸데없이 왜 이런 거짓말에 동조를 했던 걸까요? 알고 보니까요, 철수에게도 불륜녀가 있었습니다. 서로 불륜녀가 있으니까 각자의 불륜녀를 만날 때, 아하, 그래, 그러면 넌 나 만났다고 해, 난 너 만났다고 할게, 이렇게 하면서 입을 맞춘 거죠. 아니, 이런 걸 진정한 친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우정이다. 자,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 아, 아무리 뭐 뛰고 날고 해봐야 불륜은 무조건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오늘 남편의 불륜이 심증으로는 너무너무 확실한데 증거를 잡지 못해서 애탔던 아내의 충격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30대 중반의 부부였어요. 1살 차이였는데요. 아내 집이 재력이 좀 빵빵했어요. 그리고 남편은요, 성형외과 전문의였거든요. 아내가 재력이 워낙에 빵빵하다 보니까 결혼하면서 처가에서 병원을 개원해줬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게 무심결에 이렇게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프로필 사진이 없는 파란 화면으로 깨똑창이 하나 탁 뜬 걸 봤어요. 자기야, 바빠?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내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증거를 수집할 때 우리가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맞아. 조심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배웠죠. 그래서 이런 걸 상세하게 변호사 상담을 받아가지고 캐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에 돌입했죠. 그런데 아니, 내가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뭐 블랙박스 뭐 이런 거 다 확인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조력자를 한 명 구했습니다. 그 조력자는 바로 남편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실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성형외과 가면은 계시는 분 있잖아요. 남편하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좀 나랑 친한 동생이었거든요. 병원에 들어온 이후로 워낙에 나한테 잘 따르고 하니까 언니 동생 하는 사이였던 거죠. 있잖아, 내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아무래도 원장님 바람 피우는 것 같으니까 네가 조금 봐주면 안 되겠어? 언니, 그걸 왜 이제 말했어? 혼자 마음고생하고. 아휴, 걱정 마, 내가 지켜볼게. 그렇게 된 거죠. 수상한데. 쎄한데.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띵동 울립니다. 그리고 집에 찾아온 건 그 실장 동생이었어요. 전화로 해도 되는데 굳이 집에 찾아온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는데 실장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 있잖아. 사실 그 아이고. 원장님이랑 바람 피운 사람 그거 나야. 뭐? 아내는 자기가 정보통이라고 생각했던 그 동생이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너무도 놀랐죠. 꽤나 순순히. 여기서 안 끊었어. 그러니까. 그런데 놀라기는 아직 이릅니다. 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언니한테 이거 진짜 얘기해야겠어. 언니 증거 수집 하나도 못했잖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왔다고 했잖아. 사실 왜 못 찾은 줄 알아? 그 이유는 안 돼. 그 이유는 안 돼. 아닙니다. 바로 하지 마. 남편이 네. 아내의 핸드폰에 불법 어플을 설치해서 복제폰을 만든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자기를 한번 의심한다고 생각한 순간에 어플을 설치해서요. 아내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어떤 걸 검색하는지 다 알아보고 있었던 거죠.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네. 오히려 역으로 다 꿰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랑 상담하면서 블랙박스요? 아, 네, 확인해 볼게요. 아, 그러면 상담실장한테 뭘 해볼까요? 이걸 다 보고 듣고 있으니까 증거가 잡힐 리가 있다 악질이다, 없다? 악질. 당연히 없었던 거죠. 여기서도 안 끊었어. 그러니까요. 뒤가 뒤에 뭐가 더 있길래 아내는요, 내가 믿었던 동생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불륜녀라는 거, 그리고 남편이 나아가 아주 철저하게 나를 속일 목적으로 불법 어플을 설치해서 복제폰을 만들었다는 거, 그걸로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안 끊었지? 까먹으셨나? 자, 이 상담실장은요, 그 집에서요 나가지 않고 아내가 더 경악할 만한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과연 에? 아내가 과연 하지 마. 이 동생이 불륜녀인지도 모르고 내가 증거 수집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나아가 남편이 나한테 그런 짓까지 했다는 것을 넘어서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충격적인 반전. 절단 신공. 챔피언 결정전 최종 우승자는 바로 불려졌는 패션. 불려졌는 패션. 명예의 전당 3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국민 세치어 등급 양날의 변호사. 완전 혹시 저 양껏 좋아해도 되나요? 양껏 좋아하십시오. 사실 제가 오늘 이 소감은 떨어져도 이겨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실 준비해온 소감입니다. 좋습니다. 네,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니 무슨 저런 변호사가 다 있어? 무슨 변호사가 저래? 어떤 분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로 말씀해 주셨고 또 어떤 분은 또 부정적인 평가로 말씀해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변호사의 이미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제 직업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제 학창 시절을 정말 모두 불태워서 변호사가 됐지만 변호사라는 직업은 양나래라는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들 중에 하나일 뿐 제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됐을 때 내 원래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 잃지 않고 변호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새 취업 프로그램에서 이제 참여하면서 그런 앞으로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활할지 그 방향성을 좀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친근감 있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있을 때 편하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른 양나래 변호사의 후반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It's start time! Hi everyone. Keep talking. Keep talking.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후반전 이야기를 야무지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여러분 기억을 조금 상기시켜 보겠습니다. 저녁에 초인종을 누르고 병원 실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2개 털어놨죠. 그 불륜녀가 바로 나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 핸드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복제폰을 만들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실장이 한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 실장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것은 룸살롱이었습니다. 사실 이 실장은요, 업소 여성이었는데요. 남편이 이 여자한테 홀딱 빠진 거예요. 내가 너를 실장으로 해줄 테니까 내 옆에서 돈 받고 나랑 같이 연애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사실 실장은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내가 더 이상 그 일을 안 해도 되고 돈도 따박따박 주고, 이 남자를, 이 원장을 사랑하지는 않았지만 물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원장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아, 난 진짜 와이프랑 살기가 너무 싫고 내 진짜 사랑은 넌 거 같아. 아, 근데 와이프가 돈이 많잖아. 야, 병원이랑 다 처분해가지고 우리 해외로 튈까?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실장은 남편을 진짜 사랑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뭐 이혼하게? 이혼하면 돈 못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이혼하면 우리 애도 없고 당연히 재산 못 받지. 죽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때부터 아주 속된 말로 약간 또라이 같은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의사잖아. 와이프가 죽게 만들면 말이야, 그 재산도 내가 다 상속받고 가지고 나가서 너랑 살면 완벽한 그림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장은 잠깐 그냥 놀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진짜 작정하고 아내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러다가 나까지 큰일 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아내한테 가서 모든 사실을 실토하고 이걸 빨리 자리를 바로 잡아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요, 아내는 실장한테 뭐 상간녀 소송 이런 거 어떠한 법적인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주고 남편에 관련한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아, 이렇게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요,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나는 타이밍이 안 맞았을 뿐 불륜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여러분, 불륜은 한낱 불륜일 뿐 진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새치효에서 여러분께 많은 불륜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이 불륜을 뽑아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앞으로도 변호사로서 열심히 활동해서 불륜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불륜 잡는 새치효 양나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